네, 안녕하세요. 신동훈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이제 뭐 거의 제 얼굴은 기억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벌써 KNS에서 강의를 10번 이상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알아보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수시로 의대를 한번 합격해보자 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1시간 조금 남짓하게 한 60분 정도 강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중에서 요 KNS 에듀라고 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요 카페에다가 제가 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요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서 입시 전문가 S 칼럼을 보시면 제 글이 계속 나오거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글 좋다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의대 전형 방법서부터 오늘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접속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여기 안내하시는 분이 초등학교 학부모들도 있고 고3 학부모도 있으니까 좀 널찍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바로 전에 이민섭 선생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워낙 이민섭 선생님이 종로학원에서 입시 지도를 굉장히 많이 하신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영어뿐만 아니라 하여튼 뭐 대학 입시까지도 워낙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을 텐데요. 또 요 입시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지금 전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면 학생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항 같은 것은 좀 아시고서 그래야 신문 기사도 좀 보실 수가 있고 또 입시에 관계되는 책도 보실 수가 있고 아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가셨을 때 담임 선생님하고 원활히 서로 대화가 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기초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오늘은 조금 깊게 설명할 거는 또 깊게 고3 학부모님도 계시기 때문에 깊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시기라는 게 있는데요. 수시 모집이 있는데 이건 9월 달에 시작되는 입시입니다. 대학 입시인데 9월 달에 시작이 되고요. 또 정시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월 셋째 주에 수능이 끝나고 나서 수능 시험 발표가 이제 12월 둘째 주 정도에 성적표가 나옵니다. 그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나서 이제 수시 합격자 발표가 되면서 정시가 시작돼요. 그 수시나 정시에서 또 이제 학생들을 다 뽑지 못한 대학들은 또 추가로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 시기에는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추가 모집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얘기 있고 전형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종합 전형이 있고 또 종합 전형 말고 수시에 뭐가 있죠? 교과 전형도 있고 또 무슨 전형이 있을까요? 또 실기 전형도 있고 특기자들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체육하는 사람들은 실기로 이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뭐가 있죠?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교과 전형이다, 종합 전형이다, 논술 전형이다, 실기 전형이다 이런 게 이제 수시에는 있고 정시에는 대부분 다 수능 위주 전형에다가 체육 실기자들이라든지 음악 실기자들 보면 실기 전형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서울대학이 의과대학 학생들을 갖다가 어떻게 뽑느냐를 갖다가 설명하는 표예요. 이 표인데 서울대는 전부 종합전형으로 뽑아요. 종합전형으로 뽑는다는 얘기는 학생의 뭐 국어 1등급, 영어 2등급 이런 교과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이라든지 선생님이 쓰신 종합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왜냐면은 내신 성적으로만 뽑게 되게 되면 서울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외대 부고 저쪽 용인 한국외대 부고 학생들은 어떡합니까? 서울대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의 고등학교 3년간의 모든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뽑는 종합전형으로다가 서울대는 다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가 대략 한 140명 정도, 출시에서 96명 뽑고 의대에서 정시에서 이제 44명을 뽑기 때문에 대략 이제 140명 정도를 뽑는데 그 140명 중에서 96명은
수시에서 뽑고, 수시에서 훨씬 더 많이 뽑죠. 44명은 정시에서 뽑는데 수시에서는 전부 종합전형으로 뽑는다. 그 중에서 일반 전형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지역균형 선발, 그 다음 사회통합 선발 이렇게 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전형에서 50명은 학생부 100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2배수 100명을 갖다가 뽑는다 이거예요. 보통 8대1 정도 되거든요. 50명 뽑는데 한 400명 내지 500명 정도가 와요. 근데 이제 한 그 400명 내지 500명 중에서 100명을 갖다가 이 학생의 교과 성적도 물론 보고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다. 어떤 거에 대해서 과제 탐구를 했다, 발표를 했다, 또 아니면 학교 교재에다가 올렸다, 아니면 무슨 유튜브를 제작해가지고서 조회수가 10만 나왔다 등등 이런 모든 사실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모든 사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100명을 뽑고 난 뒤에 2단계에서 면접 및 구술 시험으로다가 또 해서 이제 이 1단계 점수 100, 면접 구술 점수 100 해가지고서 1등서부터 50등까지 딱 뽑겠다가 일반 전형입니다. 요 면접 및 구술이 MMI 면접이라고 해서 상당히 그 다중 심층 면접이에요. 보통 6개 내지 5개 교실, 즉 작년에 5개 교실인데 4개 교실에서 10분씩 테스트를 하고 마지막 교실에서 20분간 테스트를 해서 60분 동안 학생들한테 굉장히 다양한 질문, 인성에 관한 질문, 어떤 상황 판단에 관한 질문, 소통과 관계되어 있는 질문, 또 배려라든지 이런 인성을 갖다가 테스트할 수 있는 질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학생이 진짜 과학을 잘 할 수 있는지 또 의사로서 역할을 갖다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질문을 해서 마지막에 50명을 뽑는 전형이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인데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어요. 이 일반 전형은. 그리고 이제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했는데 각 고등학교에서 2명씩 하여튼 3학년 학생 수가 30명이어도 2명 추천할 수 있고 300명이라도 2명까지밖에 추천 이렇게 각 지역에서 지방이든 서울이든 각 학교에서 2명씩 전부 추천을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39명을 뽑는데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것도 종합전이니까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3배수 그러니까 이제 한 120명 정도를 39명의 3배수니까 한 120 몇 명 정도를 갖다가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서 또 이것도 면접 30. 요 면접은 면접 및 구술이잖아요. 얘를 면접이라고. 이건 무슨 뜻이냐 같으면은 그냥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일단 이 학생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았으니까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았으니까 너는 충분히 인간성도 괜찮을 것 같고 학교에서 추천을 받았으니까요. 그 추천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공부도 좀 잘할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은 서울대학교에 와가지고서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내가 몇 가지 물어보마 해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토대로 지식에 관계되는 것도 물어볼 수가 있고 리더십에 관계되는 것도 물어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전공 적합성에 관계되는 것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뽑는 것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다. 사회통합 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든지 보호자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갖다가 했던 이런 식으로다가 지역균형 선발과 같은 식으로 뽑는데 요거는 또 수능 최저 기준이 없다. 요것도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이유는 충분히 면접이나 구술로다가 이 학생이 서울대 의대에서 공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수능까지는 볼 필요 없다. 그러니까 수능 시험은 면제시켜주겠다 이런 뜻이죠. 근데 지역균형 선발은 면접이 30 들어가는데 면접이 좀 적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전처럼 면접을 갖다가 좀 강력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은 좀 이 4개 영역 중에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의 등급이 7 이내면은 합격이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2등급짜리 3개만 있으면은 6등급이고 거기서 이제 뭐 하나 4등급을 받아도 되는 거니까 서울대 의대 정도 갈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진 학생이라면은 수능 최저 기준은 누구나 다 맞추는 거니까 수능 최저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정시 나군에서는 44명을 뽑는데 일반 전형에서 29명, 수능 100으로다가 수능 100%로다가 2배수를 뽑고 수능 80, 교과 평가 20. 요 교과 평가가 뭐냐면은 무슨 과목을 선택했느냐. 의대에 지원하는 학생이 화학은 자동으로 선택해야 되잖아요. 생물 선택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률과 통계라든지 기하라든지 미적분도 선택을 해서 이수를 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의대에 와서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과목을 선택했느냐, 또 이걸 갖다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았느냐 뿐만 아니라 이런 수업을 갖다가 열심히 착실하게 잘 들었느냐, 이런 걸 갖다가 평가해가지고서 20%를 반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작년 입시에서부터 현재 대학교 1학년 학생들, 현재 대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반영을 했는데 의대는 교과 평가가 작용하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다 만점을 맞았던 것 같아요. 교과 평가로 떨어진 학생들은 얘가 교과 평가가 너무 나빠서 떨어졌어, 이런 학생들은 제가 본 바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합격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점수가 크지는 않지만 했던 요 교과 평가로 떨어진 학생은 못 봤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지역균형 선발로 10명을 뽑게 되고 농어촌 전수기 관계가 없는 거죠. 했던 이런 식으로다가 요 지역균형 선발은 학교당 이것도 이제 2명씩을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수시에서 합격했기 때문에 수능까지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경우는 교과 평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약간 약한 학생들은 지역균형 선발로 가서 그래서 좀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서 서울대는 이런 식으로 뽑는다라는 것을 봤고요. 그러니까 정시에서 수능 중심으로 뽑거나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평가를 중심으로 뽑는다라는 것을 갖다가 서울대는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고려대입니다. 제가 이제 4개 대학만, 제일 좋은 서울대학, 그 다음 이제 고려대학, 그 다음 경북대학, 그 다음 조금 약한 저 밑바닥이라고 보면 그것도 뭐 서울대 공대 충분히 들어가는 학생들도 떨어지는 이 지방에 있는 어떤 의과대학까지 여러 가지 4개 의과대학이 어떤 식으로 뽑는지를 갖다가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를 갖다가 학생들이 좀 잘 좀 알면 미리 일찍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고려대학이에요. 고려대학이 그전에는 약간 이 고려대학이 의대가 약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연구병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연구병원이 뭐냐면은 전국에 연구병원이 10개가 있어요. 뭐 서울대학병원은 뭐 들어가는 거고, 삼성병원도 들어가는 거고, 아산병원도 들어가는 거고, 연세대병원 들어가고, 여기 성심병원 다 들어가는 건데, 대부분 이제 각 대학에서 이제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10개 대학 중에. 근데 이제 고려대학은 2개 연구병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쪽 안암동에 있는 병원도 연구병원이고, 구로구에도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이 있는데, 그것도 연구병원입니다. 그래서 고려대학이 연구 쪽으로는 상당히 앞서 있는 병원, 하여튼 의과대학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갖다 아시고, 최근 들어 아주 학생들이 어떤 때는 그 울산대 의대보다도 합격선이 조금 높을 정도로다가, 울산대 의대는 아산병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 그 여러 가지 인턴이나 레지던트 하기도 편하고, 그 대학병원에 취직하기도 편한, 물론 이제 아산병원이 울산대학교 부속병원은 아니에요. 그냥 협력병원이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아산병원 내에 울산대 의과대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뭐 부속병원이나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그 울산대 의대 합격선을 가끔 가다가 고려대가 앞지를 정도로 탑5 대학에 이미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부분 선생님들이 탑6 대학,
으로 이제 탑 5에서 탑 6이다. 왜냐면은 울산대병원하고 고려대병원이 서로 합격선을 가지고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대는 어떻게 뽑느냐? 수시에서 67명을 뽑고 정시에서 43명을 뽑는다. 근데 여기서는 교과 전형 나타났죠. 전형 유형 교과 전형. 요 교과 전형이 뭐냐? 교과 성적을 80%를 본다는 거예요. 요 교과 성적 80%가 요 교과 성적 80%가 뭐냐 같으면은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 뭐 아니면은 뭐 사회 몇 등급 이걸 갖다가 전부 점수로 환산해 가지고서 이 교과 성적을 80% 치고 그리고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얘가 의대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판단해서 학생부 서류 이 학생부 종합평가를 20% 쳐서 근데 요 보통 이제 교과 성적에서 1등급 대부분 다 1등급이거든요. 이런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평가는 거의 다 만점을 받기 때문에 한두 명, 뭐 100명 중에서 한두 명 빼고 다 만점을 받기 때문에 교과 성적으로 다 판단되는 게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또 뭐가 문제 같으면 여기에서 면접 시험도 없어요. 그냥 서류 종합평가하고 교과 성적만 가지고 18명을 뽑겠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1점 몇 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 중에서 그런데 이제 단 뭐가 이제 하나 있느냐 같으면 요게 골치 아픈 거예요. 요게.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는데 4개에서 합 5예요. 하나 2등급 맞고 나머지는 다 1등급 받아야 돼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가 있는데 과학이 있는데 이 과학 4개 과목 중에서 하나 2등급 맞고 나머지는 다 1등급 받아야 되니까 영어는 당연히 1등급 받아야 되고 국어도 1등급 받아야 되고 수학도 1등급 받아야 되고 과학에서 2등급일 때 그래야 합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학교 추천도 요 수능 최저 기준 때문에 진짜 고려대학교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요거 다 1등급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업 우수형이라고 이제 19명, 29명을 뽑는데 1단계에서 5배수를 뽑아요. 이거 잘 안 보이는데 5배수를 뽑는데 학생부를 종합평가해서 학생부 종합평가 종합전형이니까 학생부를 종합전형에서 5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제시문을 주고 수학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과학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그 제시문을 줍니다. 제시문을 주고서 거기에서 문제가 4문제 내지 3문제가 나는데 그걸 갖다 대답하라고 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논리적으로 발표를 잘하는지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확인을 하는 학업 우수형 29명을 뽑고요. 계열적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제시문 면접이 50이나 들어갑니다. 여기도 50인데 여기 잘 안 보이는데 해도 50이 들어가고요. 그래가지고서 15명을 뽑는다. 근데 이 계열적 합격은 과고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과학고등학교나 영재고등학교 애들이 대부분 일반계 강남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애들 1명, 2명 합격할까 말까요. 흉고등학교에서도 여러 이렇게 이제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된 경우를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과학고등학교 애들이 오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조금 떨어져도 요 면접 시험을 잘 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애들을 한 15명 정도 뽑고 그런 기회 전형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또 5명 정도 뽑고요. 정시에서 44명, 약 40%를 뽑고 있는데 일반에서 27, 수능 성적 100이다. 수능이 100이고 적인성 면접을 보는데 요거는 이제 뭐 적인성 면접은 거의 큰 관계가 없이 얘 인간성을 봤을 땐 도저히 의사로서 부적격한 인성을 가지고 있어, 품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하여튼 점수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수학이 240%가 들어가고 240이 들어가고 240점이 들어가고 국어라든지 탐구 과학이잖아요. 과학이 이제 이렇게 가지고서 200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학이나 국어나 똑같은 비중이고 수학이 약간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교과 우수로 다 이제 뽑는데 내신 성적이 들어가요. 요 교과 내신 성적, 교과 성적 뭐 국어는 1등급이고 수학이 2등급이고 뭐 이런 교과 성적이 들어가 가지고서 뽑는 게 12명이에요. 그러니까 고려대는 정시에서도 수능을 80으로 해서 내신 성적을 집어넣어 가지고 내신 성적이 아주 좋으면서
수능 성적도 좋은 학생들을 뽑겠다.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이 둘 다 좋은 학생들을 뽑겠다는 교과 우수 전형이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정시 각오를 해서 44명을 뽑게 되는데, 고대에서 가장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요 수능 최저 기준. 학업 수용이라든지 학교 추천은 수능 최저 기준이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영어는 감점이 되는데 1등급은 감점이 얼마 안 돼요. 1점인가 2점 1점밖에 안 되는 거고, 2등급서부터 이제 감점이 4점인가 이렇게 들어가지고서 영어가 이쪽 그 2등급 정도 되면은 감점이 들어가고, 3등급 정도 되면은 거의 고대의대 원서도 못 낼 정도로 감점이 심하다라는 거 정도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북대학교, 이 경북대학도 연구병원을 가지고 있는 아주 지방대학에서, 부산대가 최근 들어가지고서 그쪽이 좀 뜨긴 하는데, 근데 가장 전통적으로 유명한 병원은 경북대의대죠. 그 경북대의대가 수시에서 이렇게 88명을 뽑아요. 거기다 수시에 뽑는다고 봐야 되고, 정시에서 20일, 여기도 교과전형으로 지역인재 12명 뽑고요. 지역인재 고른기회 전형, 고른기회다 하면 이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3명을 뽑고, 사회통합 전형, 이것도 이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는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고서 5명 정도 뽑는데, 여기도 교과 성적이 80%가 들어가고, 서류평가, 이것도 뭐냐 같으면은 학교 생활기록부. 지금 이 아이들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도 없어요. 그냥 학교생활기록부 선생님이 작성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공부를 아주 잘하고 휘문고등학교에서 전체 1등 정도 하고, 독서 상황에서 한 2페이지나 3페이지 정도 되고, 또 1년에 상을 갖다가 학기당 한 6, 7개씩 받을 수가 있거든요. 상을 갖다가 6, 7개씩 받으면은 수상 경력이 한 3페이지 정도 나와요. 그런 정도 되면은 대략 학교생활기록부 쪽수가, 페이지 수가 33페이지나 34페이지까지 가요. 제일 많은 건 제가 35페이지짜리도 봤는데,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든지 출결사항 이런 데다가 막 그냥 전부 다 적어줬을 때 대부분 35페이지까지 가는데, 이런 아주 굉장히 화려한 학교 생활 기록부를 이제 가지고 간 학생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지금 이제 현재 고3이라든지 고2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라든지 학교 추천서라든지 이런 게 일체 없고, 그 생활 기록부를 쭉 보면은 이 학생이 휴문고등학교라는 것도 대학에서는 모릅니다. 왜? 블라인드 전형을 하기 때문에 얘가 대치동 사는지도 몰라요. 가끔 가다가 양저천에서 쓰레기 줍기를 하고, 또 아니면 무슨 뭐 탄천에서 뭐를 줍기를 하고, 탄천이니까 얘가 분당 사나 보다. 아니면 양저천 어쩌고 나오니까 얘가 대치동에서 사는가? 하여튼 뭐 이렇게 사장관들은 상상은 할 수가 있겠지만, 하여튼 얘가 휴문고등학교인지 단대부고인지 중동고등학교인지는 모릅니다. 이게 바로 블라인드 전형이거든요. 블라인드 전형은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양반들이 대학에 앉아있는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는 양반들이, 하여튼 죄송합니다. 양반이라는 게 좀 좋지 않은 말인데, 하여튼 그분들이 2020년, 2005년서부터 계속 예를 들어가지고서 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없을 때부터 그런 서류를 평가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뭐 경희대학교 임진택 사정관이라든지 서울대 누구 사정관 이런 사람들이 2000년대 초반서부터 계속 서류 평가를 대학에 앉아서 하시던 분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딱 보면은 이놈은 참 고등학교 3년 동안 성장이 굉장히 잘 됐는데, 얘 진짜 내가 평생 한 20년 동안 학교생활 기록부를 갖다가 평가했는데 얘처럼 이렇게 막 그냥 우산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이게는 뭐 그냥 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중간 정도 했겠구만. 얘 딱 보니까 강남 어느 학교 다니는데 거기다 그냥 간신히 뭐 어떻게 졸업했구만. 이게 다 보입니다.
1등급인데도 세부능력 특기사를 갖다가 1학년 거, 2학년 거, 3학년 거 딱 읽어보면 요 놈은 진짜 1등급 중에서 최상이다. 1등급 중에서 보통이다. 1등급 중에서는 하야. 이런 식으로 보여요. 물론 이제 선생님이 안 적어줘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얘가 막 그냥 공부를 엄청 잘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1등급이야. 1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뭐를 갖다가 제대로 안 적어줘가지고서 간혹 빠뜨릴 수는 있는데 1학년 때 선생님, 2학년 때 선생님, 3학년 때 선생님, 담임 선생님 전체적으로 한 30명 정도가 달라붙어서 적는 학교생활기록부이기 때문에 선생님 한두 명이 빠뜨렸다고 해도 보일 건 보여요. 보석은 보인다고. 그런 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20을 집어넣어가지고서 100을 만들어가지고서 뽑는 전형이 교과 전형인데 경북대 같은 경우 그렇게 교과 전형으로다가 뽑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많은 건 종합 전형이죠. 여기서 무려 70명 가까이를 뽑잖아요. 여기 60명을 넘게 뽑잖아요. 60명을 일반 학생 22명. 이건 서울에서도 갈 수 있는 게 22명이고 지역 인재는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수한 학생들을 상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거예요. 여기서도 1단계에서는 5배수 학생부 100으로 왜 5배수 이렇게 많으냐 같으면 서울대라든지 고려대라든지 가면은 경북대학으로 안 오기 때문에 5배수를 뽑아요. 미달나지 않도록. 그래가지고서 이제 면접을 봐가지고서 여기는 면접이 서류 면접이라고 학생부를 보고서 이제 너 1학년 때 무슨 뭐 동아리 활동을 생물반을 했는데 생물반에서 한 것이 뭐냐 또 아니면 2학년 때도 동아리 활동을 갖다가 무슨 뭐 오케스트라를 했는데 오케스트라도 뭘 연주했느냐 뭐 등등 이런 걸 갖다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렇게 뽑는다라는 것. 또 논술 전형, 논술로 10명을 뽑는데 교과 논술, 교과 성적을 30% 반영하고 여기 수학 1, 2에다 미적분까지 들어가죠. 미적분까지 해가지고서 수학하고 의학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돼요. 의학 문제 하나 출제돼 가지고서 이렇게 가지고서 이제 뽑는데 거기다 수능 최저 기준이 이렇게 또 높아요. 여기는 보면은 이건 4개 합이 4고 3개 합이 4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예를 가지고서 2등급짜리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2개는 1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가지고서 수능 최저 기준이 이거 3개 합 4등급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수능에서는 22명을 정시에서 뽑는데, 여기서는, 국어가 200점, 수학이 300점, 수학 과정들이 크네요. 영어는 100점밖에 안 되고, 과학이 200점이니까, 과학도 비중이 굉장히 크다. 과학이 2과목 선택하는 거거든요. 화학 1, 생물이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물리 1, 화학이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게 200점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경북대도 이렇게 보니까, 수시에서 굉장히 많이 뽑고 있구나.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훨씬 더 많이 뽑고 있구나. 대구나 경북에서 3년 동안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들 지역인재 전형으로 수시에서 굉장히 많이 뽑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정시에서는 얼마 안 뽑는데 일반 학생을 뽑는데 수학 비중이 굉장히 크구나. 국어라든지 영어보다 1.5배나, 과학보다 1.5배나 크고, 영어보다는 3배나 크구나. 이런 식으로다가, 대략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조선대학교. 이제 보통 의과대학 보면은 크게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9개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 9개 의과대학이 있는데, 그거가 이제 가장 좋은, 가장 앞서 있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고, 지방의 충남대학이라든지 부산대학이라든지 경북대학이라든지 이렇게 충북대학이나 전남대학, 전북대학 같은 지방 거점 그 의과대학 일단 의과대학 학비도 싸고 또 뿐만 아니라 양질의 그 어떤 그 교수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쳐주는 게 뭐냐면 인제대학이라든지 순천향대학이라든지
한림대학이라든지 이러한 그 대형 병원을 가지고 있는 지방대 의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나머지가 이제 대충 뭐 원광대학이라든지 조선대학이라든지 고신대학이라든지 지방에 이제 주로 병원이 있고, 또 이제 그 지역에서 주로 이제 그 지역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이제 지방 사립대학 의과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학, 그래서 이제 조선대학이라든지 원광대학은 지방 사립의과대학 중에서는 비교적 괜찮은 안정된 역사가 오래된 의과대학이라고 볼 수 있죠. 대구 카톨릭대학이라든지 이쪽 부산 쪽에 있는 그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은 지방 사립의대니까 이런 범주에 이제 같이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이제 요 조선대도 보면은 수시에서 71명, 이런 데도 수시에서 훨씬 더 많이 뽑는다. 정시에서 50명을 뽑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지역 인재 전형이 40명, 요거 교과 전형 40명이나 뽑죠. 지역 인재 전형. 여기 지역 인재 전형이 어떻게 32명, 또 정시에서도 그 72명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는다 이거죠. 이거 수시에서 71명, 정시에서 56명이니까 대략 이제 한 30명 정도, 130명 정도에서 거의 70명 정도니까 절반 이상을 갖다가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정시에서도 이렇게 지역인재 전형으로 32명을 뽑고, 서울에서 갈 수 있는 것은 24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의대 입시에서 굉장히 이 지역 인재 전형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방으로 하니까 교과 전형이 많다. 교과도 보니까 교과 90에 출결 10이다. 그런데 여기도 수능 최저가 있는데 수학을 포함해서 3개 영역이 5등급이어야 된다. 5등급, 하나는 1등급이고 2등급짜리가 둘이야 된다. 반드시 수학이 포함돼야 된다. 요런 경우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다가 뽑는 인원수가 15명밖에 안 되는데, 요게 수학 포함해가지고서 3개 등급이 6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지방에 있는 조선대와 같은 사립의과대학은 수능 최저 기준이 비교적 낮다. 수능 최저 기준이 비교적 낮은데, 이 양반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같으면은 교과 전형을 굉장히 강조를 한다. 출결은 의대 간 애들이 누가 무슨 뭐 미인정 결석을 하고 누가 미인정 지각을 하고 조퇴를 하겠습니까? 이거 출결은 다 만점 맞는 거고, 그러니까 교과 90으로다가 완전히 교과 성적 100으로다가 뽑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뽑는 인원수가 거의 60명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뽑는다. 교과 전형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인재 전형이 한 70명 정도 많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의과대학 입시를 보니까 크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데, 서울대 같은 데는 수능을 면제시켜 줄 정도로 서울대 일반 전형은 수능을 보질 않는다. 또 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도 수능 최저 등급을 고려대학도 요구하고 경북대학도 요구하더라. 또 뿐만 아니라 수시에서 지방 사립대학인 조선대학도 수능 최저 기준을 갖다 요구하더라. 그리고 지금 뽑는 것을 봤더니 주로 수시에서 60% 이상 뽑고 정시에서 40% 정도를 뽑더라. 이런 것을 갖다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애를 갖다가 의과대학에 합격을 시켜야 되겠다. 첫 번째 뭐다? 수능을 만족시켜야 된다. 수능 최저를,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를 만족시켜야 되고, 두 번째 뭐다? 내신 성적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 내신 성적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 세 번째로 뭐다? 학교 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학교 생활기록부의 내용이 정성적으로 평가했을 때 상당히 우수하다고, 상당히 이 학생은 고3 생활을 갖다가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어야만이 의과대학을 갖다가 합격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부모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가 지금까지 가졌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최상위권 대학이라든지, 최하위권 대학까지 의대 입시 전형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의대 전형에 이런 식으로 뽑았는데, 결과가 어떠냐, 결과가. 이걸 보시면은 막 그냥 깜짝 놀라실 텐데요.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 국어 1등급, 수학 2등급, 뭐 이렇게 가지고, 그걸 가지고도 봤다고 그랬죠.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의 교과 우수자로 합격한 애들, 일단 경쟁률을 봤더니 뭐 12대1, 막경 3대1 이렇게 되는데, 9대1 이렇게 되는데, 성적이 합격한 아이들의 등록자 평균이요. 이거 평균입니다. 평균이 1.0이더라. 이건 마지막 꼴찌 합격에서는 1.0이라는 소리잖아요. 1.01.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5과목이 있는데 다 1등급을 받고, 과학만 2등급 받았어요. 그럼 몇 등급이게? 그럼 몇 등급이 될까요? 요 전부 4단위짜리예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 4단위인데 다 1등급을 받고, 4과목은 다 1등급을 받고, 한 과목은 2등급을 받았어요. 그럼 몇 등급일까요? 그러면은 1.2등급이에요. 5과목 중에서 한 과목 2등급을 받고 나머지 다 1등급을 받아도 1.2등급이에요. 한 과목을 갖다가 만약 3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1.4등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럴 정도로다가 내신에서 1.0등급 전부 1등급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굉장히 받기 어려운 성적인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가지고 조선대도 아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역인재 전형도 있고 일반 전형이 있었잖아요. 일반 전형 18명 뽑는데 여기도 합격자 성적을 봤더니 1.28. 다 1등급을 받고 한두 과목 2등급을 받았다. 충북대도 1.28 이런 식으로다가 전부 1등급 대 되는 학생들이 교과 전형에 합격하더라. 아까 뭐가 있었죠? 수능 최저 기준이 있었는데 수능 최저 기준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수능 최저 기준도 높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라는 것을 또 이제 여기도 보면은 종합전형이거든요. 종합전형도 보면은 성적이 이런 식으로다가 전부 1.0상등급에서 충북대학교 의예과 종합전형 1.0상등급에서 성균관대학교 종합전형에서 1.09등급에서부터 요 한양대 의예과 1.68등급까지 그런 식으로다가 굉장히 내신 성적이 굉장히,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다른 쪽이 조금 우수하면은 내신 성적이 조금 뒤져도 합격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68등급까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죠. 이거 내신 성적으로만 보면은 학생부 수시로 가려면은 무조건 1.5등급 안에 들어야 되고, 교과 전형으로 합격하려면 1.1등급이니까 한 학기에 2등급짜리가 하나만 있어도 교과 전형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봤죠. 이거 완벽하게 내신 성적을 갖다가 잘 가꾸지 않으면, 잘 관리하지 않으면, 다 100점 맞지 않으면 의과대학 가기가, 사실은 지금 의대는 지금 이제 옛날 그 사법고시도 뭐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고, 요 사이에 이제 5급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행정직이 좀 있는데, 거기 나와가지고서 5급 행정직으로 공무원이 된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막 그냥 권한이 많거나, 또 뭐 월급도 굉장히 뭐 연봉이 뭐 기껏해야 한 5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거든요. 지금 의과대학을 가서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 일단 의사 자격증 6년 뒤에 받고 1년 인턴 정도 해서 한 7년 정도만 고생을 하면 일단 뭐 군대를 가든 아니면 그 뒤부터는 다 월급을 받기 때문에, 아니면 와가지고서 뭐 서울에서 이제 물론 이렇게 이제 뭐 하면은 좀 그렇다면 지방 같은데 병원 같은데 가게 되면은 그래도 연봉 1억 이상씩은 대부분 다 받기 때문에 의대 가는 것보다 더 좋은 투자는 없다라고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공대 나와도 서울대 공대나
또 아니면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나 또 아니면 무슨 뭐 광운대학교 뭐 이런 뭐 전자공학과나 이런 데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애지간히 노력하면은 대기업은 취직을 해요. 숭실대학이나 광운대학도 한 60, 70% 정도가 노력을 하면 공대에서 노력을 하면 과가 뭐 기계공학과라든지 전자공학과 같이 이렇게 취직이 잘 되는 데서 노력을 하면은 그래도 한 70%까지는 대기업에 취업을 한다 하더라고요. 물론 연봉도 뭐 괜찮고 하여튼 그런 시기지만 의대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의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연봉에다가 훨씬 더 높은 존경에다가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품격 있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의대 한번 들어갔다가 대부분 다 졸업을 하니까요. 그래가지고서 의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의대에 성공한 두 학생을 한번 A군은 제 제자의 아들이고 B양도 의과대학을 들어갔는데 제 제자의 아들인데요. A군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제 성남에서부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서 분당 초등학교에서 뭐 중상위권 뭐 초등학교 때는 다 중상위권이죠. 영어는 초등학교 때 다 시키는 거고 논술을 공부 좀 시켜보라고 그랬어요. 워낙 얘가 이과형 아이라 책을 안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논술. 근데 이제 하도 애가 이제 까불고 떠들고 해. 워낙 이놈이 아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보통 까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애들 붓글씨 서예 학원 다니니까 상당히 아이들이 좀 안정이 되더라. 그래서 붓글씨 좀 한번 써라 하여튼 가르쳐봐라 했더니 요 서예 학원을 갔다가 2년이나 다녀가면서 굉장히 그 준비성도 참 좋아지고 침착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서예 학원에서 원장님이 바둑을 가르쳐가지고 요 원장님이 두탕 뛴 거죠. 그러니까 서예도 가르치고 또 바둑도 가르치고 학원 비투배로 받아서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바둑도 아주 뭐 자기 아버지가 한 5, 6급 뒀는데 아버지와 같이 막바둑 초등학교 때 둘 정도로 바둑도 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운동을 워낙 이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다니고 그랬는데 이 집 식구들이 다 운동을 못해요. 그래가지고서 아들은 좀 운동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야구도 시키고 축구도 시키고 테니스를 시켰는데 테니스 잘 치더라고요. 대학 들어가지고서 저쪽 올림픽 공원에 그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서 내 아는 사람하고 치는데 굉장히 잘 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치고서 한 번도 안 치고 쳤다는 데도 그렇게 잘 치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아버지가 이제 삼성전자 다니니까 천안에 공장으로 가는 바람에 같이 이제 천안으로 갔어요. 천안으로 가서 천안 중학교에서 요 분당에서 이제 중3위권 했는데 천안 가니까 3위권 하더라고요. 엄마가 저기 영어 교육과 나와가지고 엄마가 영어 과외 시키고 아버지는 전자과 나와가지고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수학 과외를 시켜가지고서 중학교 때 간의 수공업으로다가 이런 걸 갖다 간의 수공업이라고 하죠. 수공업으로다가 애를 과외를 시켰죠. 이제 중3 때 수학하고 과학을 대치동 와가지고서 여기 천안에서 이제 SRT 타고 오면은 대치동 가면 금방 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수학하고 과학은 좀 이렇게 선행을 시키는 게 좋겠다 내가 얘기했더니 저도 이제 공교육에 있어가면서 필요한 거는 선행시키라고 하고 학원에 다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행을 반드시 시켜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서 선행을 좀 시켰는데 천안 북일고등학교를 가라고 했더니 천안 북일고등학교 가기 싫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 가가지고서 전교 1등 하겠다면서 일반계 고등학교 지나 그랬는데 1학기 중간고사를 올백을 받았어요. 이놈이 아주 그냥 체육도 실기시험을 갖다가 그냥 100점을 필기시험을 100점을 받고 막 그래가지고서 뭐 그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술 먹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 아버지는 공부를 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했던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어느 정도 해결했는데. 그래가지고서 아들이 100점 맞으니까 막 그냥 감격을 해가지고서 밤 한 11시도 넘었는데 물어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100점 맞고서. 나 참 그래가지고서 웃겼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서 이제
모의고사는 2등급 정도 됐고요. 그래서 이제 2학년 돼가지고서 하나 1등급이 미끄러져 2등급이 돼서 1.2등급, 1.12등급 정도 됐고, 수능도 그냥 1.5등급이었고, 3학년도 이제 내신이 이렇게 됐는데, 3학년 되니까 이제 내신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2학기 정도 되니까, 전안에서 중간 정도 되는 학교인데, 내신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학교 내신은 뭐 전부 1등급을 받고, 6월 모평도 1등급 국어하고 수학 1등급 나오고, 영어고 과학 2등급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수시로다가, 얘는, 학생부 관리를 철저히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학생부 관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자취활동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학급에서 담임선생님이 너 어디 갈래? 그러니까 저는 의대나 생명과학부에 가겠습니다. 너 왜 의대나 생명과학부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저는 의대 가려고 일부러 천안 일반계 고등학교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은 너 중간고사에서 올백 맞으면 의대를 가는 거고 올백을 못 맞으면은 너는 그냥 충남대학 가야 돼 마 이렇게 해가지고서 혼냈대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올백 받아가지고서 아버지도 울리고 그러면서 이제 올백 받았으니까 학교 시험은 지가 잘 볼 수가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고 그런데 학교 생활교육을 관리해가지고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다가 의대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서 1학년 때 학교 생활교육을 관리했는데 자취활동에서 1학년 때는 아이들 흡연 문제 요새 아이들도 본드로는 이제 하여튼 본드 뭐 그런 마약과 비슷한 뭐가 있대요. 하여튼 그런 문제 가지고서 청소년의 중독 문제 가지고서 탐구 보고서를 써가지고서 교지에다가 올렸다더라고요. 교지에다가. 그래서 학생들이 흡연하면은 폐가 어떻게 나빠지고 정신이 어떤 식으로 나빠지고 뭐 등등 뭐 대학 입시에도 뭐 이 흡연하는 학생과 흡연하지 않는 학생들 입시율 차이 뭐 이런 걸 갖다 2학년 때는 여기다 한 단계 더 나가지고서 독성 물질의 오염 독성 물질에 뭐 예를 들어 뭐 다양한 독성 물질이 화학 시간에 배우는데 그런 독성 물질을 가지고서 오염이 그냥 학종 준비를 갖다 더 철저히 하고 3학년 1학기 때도 이 환각 물질의 종류 해가지고서 또 뭐 그거에 대한 뭐 청소년 환각 실태 뭐 등등 해가지고서 또 탐구 보고서 써가지고서 이거는 뭐 어디다 뭐 잡지에다가도 실렸는데 학교에서 잡지에 실리는 거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발표했다라는 정도 이렇게 써가지고서 얘는 그냥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떤 중독물질, 각성물질, 뭐 아니면 환각물질 이런 거에 대해서 학교생활교육부를 쫙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정신의학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그쪽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여튼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무크도 공부를 했고 뭐 등등 해가지고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서 서울대도 합격하고 연세대도 합격하고 고려대도 합격하고 근데 여기서 2개 의대 떨어졌어. 4개 서울대를 붙었는데도 2개 의대를 떨어졌는데 요 떨어진 2개 의대는 그쪽에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창피해서 그런지 하여튼 뭐 전 다 알고 있죠. 성균관대 의대 떨어졌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서 서울대 의대로 등록을 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본과 1학년 됐고 요 비양도 이제 같은 학년인데 얘는 이제 강남 공립초등학교 다니다가 좀 부적응을 해서 애가 좀 늑됐는지 해서 사립초등학교가 좋다고 해가지고 강북에는 사립초등학교로 이제 전화를 하는데 영어를 초등학교 때 잘했어요. 또 피아노 레슨을 오랫동안 받고 피아노 이거 시키면은 이게 끝도 없는 거니까 이거 시키지 말라고 그랬는데 애가 피아노 치는 거 보면 너무 좋다고. 근데 이 피아노가 한번 빠지게 되면은 애들 공부하는데 굉장히 요거 피아노가 가면 갈수록 했던 태산이에요. 애지간하면은 조금만 쳐도 재밌는데 이게 조금 가다가 이제 어려운 곡, 조금 더 어려운 곡, 조금 더 어려운 곡, 진짜 어려운 곡 이거 가면 아주 그냥 사람 갖다 말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 레슨을 시키지 말랐더니 그냥 또 뭐 피아노로 뭐 예고라도 보내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또 이제 시킨 거죠. 가지고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요 숙명여중으로 와가지고서 그 숙명여중은 상위권 정도 하고 이제 외고를 갖다가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아주 공부를 시켰는데 외고는 떨어졌어요. 저쪽 대원외고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대치동에서 이제 이쪽 진선여고를 다녔는데 근데 이 묘하게 내신이 안 나오더라고. 진선여고도
하여튼 내신 받기가 보통 어려운 학교가 아니에요. 숙명여고는 어려운 줄 알았더니 진선여고도 아주 만만치 않은 학교예요. 뭐 해가지고 뭐 톡하면 2등급 받고 3등급 받고 뭐 1등급 가끔 하나 받고, 모의고사는 근데 뭐 애정하면 1등급이 과탐만 3등급이고, 내가 또 수학을 잘하더라고. 애정하면 이런 애들이 외국 간다고 하는 애들 수학을 못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을 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때도 학교 내신은 그렇고 뭐 그냥 수능은 거의 1.5등급 정도로 계속 유지했고, 3학년 돼가지고서 6월달 모평해서 국영수가 다 1등급 나왔고, 과학만 하나 2등급, 뭐 지구과학 선택하고 생물 선택했는데 하나 2등급 하나 3등급 나와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수능 시험을 봤는데 수능 100점 딱 나왔어요. 이 수능 100점 나오면 서울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서울대를 치렀는데 공대 합격을 했어요. 공대를 합격했는데 얘가 자기는 의대 가려고 처음부터 맘먹었으니까 그냥 공대 포기했다고 등록을 안 하더라고. 그렇게 아까운데도 등록을 안 하더라고. 독한 애죠. 이제 등록을 안 해가지고서 재수를 한번 했어요. 재수해가지고서 지금 충남대 의대에 진학해가지고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의대를 가려면 크게 나눠가지고서 두 그룹이 있다. 하나는 내신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서 수시로 하는 방법이 있고, 내신 성적은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반에서 7등, 8등이거든요. 7등, 8등인데도 불구하고, 6등, 7등, 8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드립다 수능에 집중을 해가지고서 서울 공대 갈 수 있는 수능으로 성적인데도 불구하고 지방대 의대 가는 학생도 있더라라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학생부, 아까 이제 A군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다가 이제 의대를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의대를 어떻게 하느냐를 이렇게 이제 본다 같은, 학교 생활에는 비교과 활동이 있어요. 아침 조효회도 있고, 했던 학급 회의 시간도 있고, 동아리 활동 시간도 있고, 봉사 활동 시간도 있고, 뭐 진로 수업, 진로 활동도 있고, 또 이제, 근데 이거는 일주일에 4시간밖에 안 돼요. 이거는 일주일에 4시간, 5시간밖에 안 되고, 요거는 교과 활동은 일주일에 보통 일주일에 한 30시간 정도 돼요. 28시간에서부터 30시간 정도는 국어 수업을 받고, 영어 수업을 받고, 뭐 했던 사회 수업을 받고, 과학 수업을 받고, 과학 실험을 한다든지 해가면서 교과 활동을 하게 되고,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고, 수행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요 결과가 고스란히 교과 학습 발달 사항에 정리가 돼요. 그리고 요 사항이 고스란히 창의적 체험 활동에 정리가 돼요. 수능에, 학생부에 이렇게 저장이 되고, 또 이제 담임 선생님이 요 학교 생활에서 느낀 걸 갖다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다가 고스란히 했던 이렇게 기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은 자격증도 있고 수상 경력도 있고 독서 활동도 있는데 전부 반영이 안 돼요. 올해 입시부터는 이런 게 반영이 안 되고 이것만 반영이 돼요. 물론 인적사항이라든지 출결사항도 반영이 돼요. 이것도 반영이 어느 정도는 되는데 주로 반영되는 것이, 그래도 대학교 갈 학생들이라면 주로 반영되는 것이 요 교과 학습 발달 사항에 80, 요거 한 20, 요거는 참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면은 교과 학습 발달 사항, 이거 중간 수업을 잘 들여야 되고, 중간고사 잘 봐야 되고, 기말고사 잘 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잘 보나? 라는 것을 갖다 본다 같으면,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은 주로 교과 수업이라고 그랬어요. 교과 수업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교과 수업은 뭐냐? 딱 하나예요. 이번 중간고사에서 지금 각 학교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굉장히 영어도 가르치고 수업도 가르치고, 지금 휴문고등학교든 단대부고든 여기 중동고등학교 가면은 선생님들이 막 그냥 피를 토하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지금 전부 수업을 하고 있다고. 1반서부터 13반까지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전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수업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그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중간고사에서 출제할 시험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중간고사, 요번 4월 20일 날 보는 중간고사, 4월 27일부터 시작하는 중간고사, 이 중간고사에다가 어떤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이 문제를 풀려면은 이런 정도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종합할 수 있고 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지금 수업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야. 절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인간성을 가르친다거나 사고력을 높여준다거나 무슨 이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전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공부를 시키고 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공부를 시키고, 그걸 통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시험 공부를 시키고 있고, 그걸 통해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잘 보도록 하고, 대학별고사, 논술 시험을 잘 보도록 하고, 구술 시험을 잘 보도록 하고, 예, 또 면접 시험을 잘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물론 이 설명을 갖다가 더 이상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교육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멋지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입시 전문가로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선생님이 본다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출제할 문제, 수행평가에서 출제할 문제를 갖다가 아이들한테 가르쳐 가지고서 이 아이들의 학업 역량을 갖다가 전공 적합성을 갖다가 키워주고 있는 과정이다. 그럼으로써 대학 수학능력 시험도 잘 보고 대학별고사도 잘 볼 수 있도록 학교 수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잘 보면은 교과 전형이 뭐 국어 1등급이고 영어 1등급이니까 교과 전형 끝나는 거고, 수학능력 시험 잘 보게 되면은 논술 전형이라든지 수능 전형이 완성이 되는 거고,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잘 기록이 되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완성되는 거 아니냐. 학교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을 잘 해서 일찌감치 종합전형에서 12월 초에 그냥 입시를 끝내자 라고 하고 있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아까 학생부가 참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100점을 맞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딱 100점을 맞았어. 1등급이 아니라 98점이 아니라 99점이 아니라 딱 100점을 맞았어. 100점을 맞았으면 얘는 그냥 끝이에요. 어디든 다 합격할 수 있어요. 100점 맞는 방법이 뭐냐 같으면 학교 시험의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일단 학교 시험은 등수를 내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아주 쉬운 문제 에서부터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다양한 난이도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의대 갈 정도 된 애들은 쉬운 문제는 안 풀어봐. 평상시에도 안 풀어보고 시험 기간 중에도 안 풀어봐. 시험 공부할 때도 안 풀어봐.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문제 딱 출제하게 되면은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푸른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서 틀려. 그러면 그냥 등급 밀리는 거예요. 96점 맞아도 반드시 1등급 맞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얘는 의대권이 된다는 학생들은 쉬운 문제도 빼놓지 말고 꼼꼼하게 풀자. 이거 또 하나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문제를 막 공개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수업 시간은 중간고사 출제한 문제를 갖다 가르쳐주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수업 시간에 문제가 공개됐어요. 그 공개할 때 선생님이 100% 공개하지 않아요. 일부 숨겨.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자꾸 질문을 하고 자꾸 싸워야 돼. 토론을 해야 돼. 선생님,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이렇게 가지고서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요.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게 틀린 질문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선생님하고 계속적으로 토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범위가 명확하다.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아니면은 1단원과 2단이 범위 바깥에서 시험 문제 출제하게 되면 그 시험 문제는 다 맞는 걸로 처리해요. 왜? 출제하지 않기로 했던 것을 갖다가 출제했으니까 선생님이 파워를 한 거야. 그 문제는 문제로서 성립이 되지 않아. 딱 시험 문제, 시험 범위에 있는 것만 출제되기 때문에 계획을 완벽하게 세울 수가 있고 완벽하게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점 맞을 정도로 반복을 해야 된다.
정해진 시험 했던 이런 얘기고, 또 이제 수능형으로 정형화된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 거의 모든 학교, 이 근방에는 강남에는 거의 모든 학교 시험은 다 수능,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수능 시험 문제예요. 아니면은 단답형이 나온다 같으면 수능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정도는 확실하게 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단답형으로 나오는 거고, 단순 암기형으로 나오는 거고, 단순 이해형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지, 대부분 다 수능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 내 킬러 문항 및 관련된 개념들을 완전히 숙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EBS 문제집에서 어려운 문제, 수능 기출 문제집에서 어려운 문제는 응용이 잘 안 돼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별로 선생님들이 응용하지 않아요. 그대로 출제를 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출 문제라든지 EBS 문제집을 잘 풀으면은 충분히 의대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100점을 갖다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100점이 정답이라고 했잖아요. 100점을 맞는 방법은 뭐냐? 이것은 NA 읽기. 여기 7번 읽기라고 야마구치의 마유라고는 했던 그 일본에서 공부 굉장히 잘하는 어떤 여성이 쓴 책인데, 국내에도 굉장히, 일본에서는 별로 히트를 못 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히트를 쳤어요. 고승덕 변호사의 10번 읽기 공부법하고 요놈하고 쌍벽을 이루는데, 그래서 수업 전에 예습을 하면서 2번을 읽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또 2번을 읽어서 4번을 읽어라. 수업 끝나자마자 요약하면서 또 1번 읽어라. 그럼 5번 읽은 거죠. 소단원이 끝나고 나서 읽힌 문제를 풀으면서 전체적으로 또 1번 읽어라. 6번 읽은 거죠. 중단원이 끝나면은 수능 문제가 나와요. 수능 문제가 나오고 기출 문제가 나와요. 중단원서부터. 요때 20문제라든지 뭐 25문제, 30문제 정도씩 나오는데, 이거를 설명하면서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그리고 이때 오답 노트를 만들어라. 이거 보통 2주 내지 3주 정도 되면은 중단원이 끝나는데, 학교에서 2주 내지 과학 같으면은 2주 내지 3주 되면은 끝나고 나가 중단원을 갖다가 오답 노트를 딱 만들어 놔.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이 된다면 다른 애들은 그때 와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요약하면서 뭐 문제 풀고 익힌 문제 풀고 그러는데, 나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는 이미 오답 노트 한번 쫙 풀어봤더니 다 알아. 그러면 이제 교과서 한번 마지막으로 밑줄 치고 쫙 읽고, 노트 한번 밑줄 치고 쫙 읽는데 좀 이상한 게 있어, 안 외워진 게 있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그때 다시 한번 이해하고 또 그거 관계된 문제 다시 풀고, 그러면 딱 100점이에요. 학교 시험 100점이라고.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렇게 목이 아프도록 가르쳐준 시험 문제야. 그거 100점 못 맞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야 의대 가지. 자, 그러고 이제 학생부가 또 중요하다 이거예요. 100점이 중요하고 그다음 학생부가 중요한데, 일단은 의대 가려면은 화학하고 생물하고 수학은 다 선택을 해야 돼. 선택할 수 있는 거를. 화학 1, 화학 2, 생물 1, 생물 2, 또 물리 1, 물리 2까지 선택하면 더 좋고, 게다가 미적분 선택해야 되고 확률과 통계도 선택해야 돼요. 물론 수학 1과 수학 2는 다 필수로 배우니까. 그래서 어려운 과목도 선택해서 좀 좋은 점수를 받으면 의대 가는데 굉장히 좋다. 과목 선택. 두 번째,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양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80%라고 그랬죠? 80%인데 당연히 1등급 받아야 되고, 당연히 의대 가려면 100점을 받아야 되는데, 후속 학습이 뭐냐? 후속 학습. 요게 중요해요. 수업 시간에, 생물 1시간에 유전을 배워. 그러면은 유전과 관계된 책 중에서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교보문고 간다, 영풍감 엄청 많은 책이 있어요. 근데 유전에 관계된 책 중에서 내 생명의 설계도 DNA라는 책을 읽었어. 그리고 요거와 관계되는 요 책을 읽다 보면 논문이 몇 개 나오는데, 논문도 한번 대략 탐독을 했어. 그래가지고서 내 나름대로 유전에 대해서 탐구 보고서를 썼어. 이걸 갖다가 발표를 했어. 야, 선생님이 너 그거 상당히 수준 있는 거야. 그 정도 되면은 학교 교재에다 한번 실어보자. 독특한 거니까 아주 독창적이야. 아주 좋아. 그래가지고 교재에다 실었어. 이런 정도 되면은 무조건 얘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 열정적으로다가 생물학계에 대해서 또 유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구나. 얘가 공부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신감 있고 능력 있는 학생이다. 학습 역량을 갖다가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또
의학과 연계된 탐구 활동이 이런 발표 같은 것도 하고 이런 뭐 그냥 이런 학업 역량 성장 학업 역량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쭉 올라가면서 성장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줘야 아까 그랬잖아요. 1학년 때는 담배에 대해서, 2학년 때는 뭐 이런 뭐 오염 물질에 대해서, 3학년 때는 무슨 뭐 저기 환경 물질에 대해서 연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다가 올라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 창의적 체험 활동도 봉사활동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봉사활동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서 우리 학교 공식 의료 봉사단을 만들어서 여기 삼성병원에 가가지고서 그 환자들 안내도 하고 환자들 이렇게 가지고서 뭐 저기 예를 들어 가지고서 그 지하철역까지 이렇게 동행하도록 하고 뭐 이런 봉사를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서 삼성병원에 가가지고서 우리 뭐 휴문고등학교에서 10명 왔습니다. 이 학생들이 일주일에 2번씩 토요일날 오후에 이런 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쪽에서 야 너희들 귀찮아 오지 마. 그러면 그 다음날 또 가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담배라도 한 번을 가지고 가서 말씀드리고 해가지고서 그걸 따가지고서 하면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서 이거를 갖다 학교 봉사활동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인 봉사활동으로 만들어가지고서 하면은 학교 생활비로 올라가거든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의료봉사단을 만들어가지고서 지도교사가 있는 상태에서 학교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런 봉사활동이라든지 또 공식적으로는 진료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갖다가 하면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독서활동, 수상경력 요거 대학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독서활동을 세부 능력,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다가 선생님들이 다 써줘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읽으라는 책이나 의대 가는 학생들이 보통 읽는 책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수도 없이 나와요. 가지고서 의대 입시에 필요한 추천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써가지고 하여튼 찾아가지고서 독서활동도 하고 학교에서 토론대에서 토론 잘하게 되면은 나중에 면접시험이라든지 구술시험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또 영어 웅변대 참가하게 되면은 영어 면접에서 뭔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학교에서는 경시대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종합 의견을 써주는데 최소한 수업 시간에 또 아니면 청소 시간에 또 뿐만 아니라 하여튼 뭐 이런 시간에 친구들한테 좀 배려를 좀 하고 또 공감 좀 하고 힘들어하는 애들을 예를 들어 아픈 애가 있으면 꼭 양호실에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양호실에 데리고 가는 애는 갑수야. 그것만 이름이 딱 났어. 그러면은 양호 선생님이, 보건 선생님이, 갑수 참 좋은 일 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담임 선생님도 그러면 교무실에 소문나니까, 그냥 아픈 애들을 꼭 그냥 양호실에 데리고 오거나 보건실에 데리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좀 활동하니까, 얘가 의사로서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선생님도 종합의견란에다 그런 얘기를 다 써주거든요. 자기주도 학습은 뭐, 대학에서 뭐 엄청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목표를 딱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그 목표를 갖다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뒤에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그 다음 계획을 또 세우고 이런 식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걸 대학에서는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된다 하더라도 의대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수능에 대한 거는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요 파일이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과목별로 가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 만점자 중에서 올해 만점자 2023학년도에 3명이 만점을 맞았는데 현대 청운고등학교 권하은 양이 만점을 맞았고 포항제철고등학교 전부 촌 아이들이에요. 지방 아이들, 촌은 아니지만 포항에 있는 포항제철고등학교 최수혁 군이 만점을 맞았고 중동고등학교 강남 중동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재수를 하면서 요쪽 시대인재에서 만점을 맞았어요. 만점짜리가 3명이에요. 3명인데 그들이 전부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최수혁이 요 학생은 과학 2를 선택하지 안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수시 아니면 못 가. 정시에는 못 가. 정시에는 원서도 못 내. 수능 만점 맞았다 하더라도 원서도 못 내는데 수시에서 합격을 했고 권한 이 학생도 수시에서 합격을 했는데
얘들이 어떻게 공부했냐? 판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똑같은데 문제집을 많이 풀었다. 과학탐구는 새로운 유형 다양한 문제를 찾아가지고 계속 풀었다. 그리고 최저요건은 뭐라 하냐면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11시 30분까지 11시 30분 12시 30분 전이죠. 까지 학교에서 머물면서 포철고등학교는 뭐가 없어요? 기숙사가 없어요. 11시 30분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 뒤에 집에 갔다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그리고 또 학교 수업을 받고 방과 하여튼 야간 자율학습에 학교 중심으로 공부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같으면 하여튼 자기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했다라는 얘기가 되고 또 이런 학생도 하나 있어요. 얘도 중동고등학교 신지우라고 한두 번 봤던 학생인데 이 학생도 이제 중동고등학교 나온 학생인데 그때 이제 이 학생은 시간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해가지고서 학교에서는 철학자 칸터 같다고 말할 정도로 시간 관리를 철저히 했다. 그리고 어디에서 실수했는지 외우면서 다음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만점자들의 학습법은 우리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학부모의 역할 이거는 뭐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진로 결정하는데 얘가 진짜 의사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의대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권한다든지 얘가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의대를 갈 것 같아. 그러면 조금만 더 좀 열심히 해서 의대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신문을 좀 읽어야 된다. 면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20분 정도 면접을. 그리고 어머니하고 같은 책을 좀 읽어라. 좋은 책 읽으면 참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니까 학교 행사에 꼭 참여하도록 하고 담임선생님 소통 좀 잘하시고 학교 홈페이지 자주 가시도록 하고 대학 입시가 복잡하니까 어머니께서 좀 대학 입시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셔야 되고요. 오늘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은 워낙 대학 입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얘기지만 하여튼 대한민국 입시는 엄청 힘들어가지고 학부모님도 연구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자녀 친구들 우리의 친구들한테 우호적으로 접근해야 나중에 그 친구들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애가 어려울 때. 뭐 반갑게 맞아주는 거는 다행이고 애지간하면은 뭐 그냥 얘들한테 빵도 좀 사주고 우리 아들 친구, 딸 친구한테 전화번호라든지 어디에서 주로 PC방에서 노는지 노래방에서 노는지를 잘 파악해 나오면은 나중에 상당히 아이가 힘들어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먼저 사과를 받았다면 그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좋아하지 말고 나 마음이 넓음에 고개를 숙이자. 나보다 그 상대방 마음이 넓음에 고개를 숙이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가끔가다 엄마 너무 죄송해요. 이번 중간고사 시험을 못 봐가지고 잘못했어요. 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놈 참 자기 스스로 잘 알고 있구나. 그래가지고서 좀 좋아하지 말고 그런 거 애가 어제 지각해서 죄송해요. 어제 학교 선생님한테 혼났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인정을 하면 그거 좋아하지 말고 내가 얘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러면은 먼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세요. 사과를 하면은 아이가 엄청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진실로 사과를 아이한테 할 때 아이가 나를 존경하더라고요. 아이보다 눈높이가 더 낮을 때 아이가 나를 갖다 존경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선생에 의해서 아이가 바뀐다? 절대 안 바뀌어요. 선생님이 엄하게 한다고 아이가 지각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바뀌어요. 아이는 스스로 바뀌는 거지 다른 사람이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아이한테 감동을 주고 스스로 바뀔 수 있도록 다른 사람 말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한테 내일부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내일부터는 영어 단어를 하루에 30개씩 외우자. 내일부터는 선생님한테 인사를 잘하자. 내일부터는 엄마한테 인사를 잘하자. 엄마한테 따뜻하게 대하자. 스스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스스로 다짐을 하거든요. 스스로
자기한테 채찍을 또 가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가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게 바로 성장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을 좀 아시고, 그걸 저는 그냥 외유내강이라고 보통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외유내강이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하여튼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바깥으로는 상당히 유하지만 안으로는 매우 강한 그런 모습을 견지해서 의대라고 하는 입시가 굉장히 힘들지만 그걸 갖다 돌파를 해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큰 영광이 있기를, 행복을 주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의가 좀 길어졌네요. 1시간 됐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한 5개 내지 한 7, 8개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여기서 이제 그 휴문고등학교는 뭐 자사고로 선발하나 일반계 고등학교 선발하나 별로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올해도 경쟁률이 뭐 한 2대 1 가까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뽑는다고 해가지고 더 우수한 학생들 뽑는 게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올해 이제 대학교 1학년 된 학생들을 전부 추천으로 뽑았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고심에서 지금 1심 끝났고 이제 2심으로 올라가는데 상고심에서 휴문고등학교가 이기면은 자사고로 뽑게 되고 지게 되면은 자사고로 뽑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자고로 선발하느냐 마느냐는 지금 알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요 과종반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과학 2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진로 선택 과목이 뭔지 알죠? 과학 1은 일반 선택 과목이라 1등급서부터 9등급으로 평가를 해요. 근데 과학 2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 ABC로 선택을 합니다. ABC로 평가를 합니다. 절대평가라는 말씀이시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과학 2를 선택했을 때 대부분 절반 이상은 A를 받거든요. A를 받기 때문에 과학 2를 선택하면은 상당히 유리할 수 있어요. 과학 1보다 일반 선택보다는 그걸 아시면 참 좋습니다. 과학 2 선택하면은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ABC로 3단계로 절대평가한다 이런 얘기죠. 아사가상님은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인데 학교 활동을 하면 어떤 점에서 아이한테 일단 학교 활동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을 자주 만나게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선생님을 자주 만나니까 선생님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첫 번째 할 수 있고 첫 번째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를 들어가게 되면 한 달이나 2달 뒤에 있을 내용을 예산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또 어떤 학생회 활동 같은 거를 미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대비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점 같은 것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 활동을 한다는 거를 아이가 좀 자부심을 갖는 아이들도 있어요. 반대로 이제 학교 활동하는 어머니를 싫어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아이가 이제 엄마가 학교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학생이 있다 같으면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뭐 했던 그런 장점이 좀 있겠죠. 여러 가지 장점이. 하여튼 그런 점에서는 학부모 총회에 가서 거기서 얻을 바가 있다고 만약 판단이 되시면은 학급 대표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급식관리위원회, 검수위원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들 점심시간에 이렇게 급식관리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요. 하여튼 그런 거를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과학 토론대를 준비하면은 상당히 좋은 게 뭐냐면은 서울대나 연세대 같은데 면접 시험이 거의 MMI 면접이라고 해서 1시간 내지 30분 정도, 한림대 같은 데서 30분, 뭐 40분씩 이렇게 면접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토론대 준비를 하게 되면은 해피스마일님 상당히 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토론대를 중학교 1학년 때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들어와가지고서도 좀 토론대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평소에 면접 준비를 해야 된다. 면접 때문에 떨어지는 애들 너무 많더라. 다 됐어. 내신 성적도 됐고, 학교생활교육부 담임선생님이 아주 있는 거 없는 거 다 써주고, 막 그냥 별거 다 챙겨가지고 해줘가지고 1단계 됐는데 면접에서 똑 떨어지고 와. 그러면 나 너무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그게 다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면접 준비라고 생각해서 토론대 열심히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팁이 뭐냐 같으면은, 제일 중요한 팁은 자기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론 주제를 보고서 일단 지식을 갖다가, 쭉 이해를 하고 말로 설명을 해봐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누가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엄마가 질문을, 그러니까 그 주제가 있는데 환경 오염에 대해서 막 토론대를 같은 환경 오염, 수질 오염이니 토양 오염이니 대기 오염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머니가 자꾸 질문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답하는 거를 갖다 연습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A팀, B팀으로 학교에서 팀을 만들어야 돼요. 같은 반에서. 그래서 두 명이 서로 조를 짜가지고서, 서로 막 그냥 같이 나갈 팀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서로 실전 연습을 한 뒤에 출전을 해가지고서 예선 결선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게 토론대 너무 힘들지만 했던 뭐 그냥 4강까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배우는 게 엄청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의대 목표면 2학년 때 과학 4개를 선택해도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 위주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과학 4개 좋아요. 근데 만약 이거 내신이 2등급짜리가 가끔 있어. 1등급짜리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 벌써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하고 멀어졌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4개 다 선택하지 말고 3개만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2개만 선택한다든지 해가지고서 수능식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도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만약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라면 수능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서울대 보통과나 이렇게 가려면은 서울대 뭐 기계공학과라든지 뭐 산업공학과라든지 이건 체육음악 미술 같은 것도 예체능도 신경 써가지고서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좋은 거 B마저도 괜찮아요. 이거 예체능은 A, B, C로 평가하거든요. A나 B나 C로 평가하는데 B마저도 괜찮습니다. B 맞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근데 그 중에도 뭐 하나 정도는 자신감 있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가창을 잘한다든지 음악에서는 어떤 악기를 잘 다룬다든지 미술에서는 어떤 부분 뭐 미술 감상 같은 것도 아이들 심미적 발달에 엄청 큰 좋은 장점이 되거든요. 미술 감상만 잘해도 뭐 체육에도 뭐 어떤 운동 하나 잘한다든지 심판 잘 보는 것도 운동 오기 싫으면 심판이라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 거라도 잘 해가지고서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그런 사항 공정하게 심판을 보고 뭐 등등 이렇게 적히게 되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달 같으면은 얘가 국어 영어 수학뿐만 아니라 예체능도 잘하네 라고 해서 플러스 1점 정도는 받는다. 어떤 애는 악기 연주를 잘해가지고서 저쪽 인문계 쪽으로 합격하는 학생도 봤습니다. 내신은 한 2.5등급이었는데 지방학교에서요. 악기 연주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평범한 일반고 입학 시 명문 아닙니다. 지금 내신만 만약 1등급 받으면 1등급이나 2등급 받으면 학교 선생님들이 무조건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으로 합격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를 잘 써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는데 진짜 학부모님들이 알으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일반 고등학교하고 명문 일반 고등학교하고 자사고하고 차이점이 뭐냐 같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차이가 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 뭐에서 차이 날까요? 수능에서 차이 나요. 논술에서 차이 나고. 그러니까 이쪽 뭐 휴men고등학교라든지 세화고등학교라든지 이쪽 저 중동고등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서울대학교 3명 4명밖에 못 가요. 나머지 막 그냥 20명 30명이 다 뭐로 가느냐 같으면 수능을 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같으면 평범한 일반계 고등학교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좋은 대학이나 의과대학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대신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또 워낙
수시에도 경쟁률이 10대 1, 20대 1로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어쩌면은 정시까지 가야 되는데 최후의 부로는 수능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수능 공부를 철저히 시켜야 된다라고 지우선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강의와 또 이제 말씀을 질문을 다 받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KNS 카페 그냥 네이버 카페에 KNS를 치면 들으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 입시 전문가 S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시 전문가 S라고 하는 그 칼럼에 오시면 일반 학부모님들이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운 내용이나 또 뿐만 아니라 꼭 일반 학부모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도 제가 칼럼을 일주일에 2편, 3편씩 쓰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모이신 곳에는 어디든지 가서 입시 얘기도 말씀을 드리고 칼럼도 쓰고 뭐 설명회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학원이었던 공국의 현장이었던 아니면 뭐 교육청이었던 아니면 선생님들 뭐 연수자리였던 뭐 교장 연수도 한번 가서 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했던 뭐 저는 그렇게 어디든 했던 뭐 필요하다면 가가지고서 글도 쓰고 연설도 강연도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관계없이 저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은 질문을 어디든 남겨주시면은 성실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여러분들 자제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편안하게 대학 입시에서 성공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